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저 좀 전에 애플이 발표한 WWDC 내용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여태까지 본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발표였어요. 근데 이런 제 생각이랑 다르게 이번 WWDC 발표 후에 애플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엔비디아에 밀려서 2위에서 3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의 반응도 좀 보니까 아니 안드로이드에서는 언제적 되던 걸 이제 와서 업데이트해놓고 혁신이라 그러냐, 잡스 형님이 땅을 치고 있을 거다, 애플은 이따위로 발표할 거면 익사이팅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마라 등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근데 제 생각은요, 좀 달라요. 애플이 준비는 잘했는데 발표를 좀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애플이 잘한 내용에 강조를 빡 하고 이미 다른 기기에서 다 되는 그런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그럼 지금부터 애플이 이번에 보여준 내용이 왜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애플 기기를 실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번 WWDC의 시작은 비전 프로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애플은 이걸 맨 앞에 배치했으면 안 됐어요. 애플이 얘기한 이번 비전 프로 OS2의 업데이트 내용은 요즘 하루에도 한두 시간씩 VR 기기를 진짜로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 진짜 좀 우스운 수준이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메타 퀘스트 기기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요, 이건 진짜 완전히 다른 기기가 됐다 할 정도로 진짜 약간 천지개벽할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실용적인 제스처도 많이 추가가 됐고요. 진짜 재밌는 게임도 많이 늘었고 한글화도 유저들이 다 해놔서 진짜 이제 메타 퀘스트 3는 개쩌는 기기가 됐습니다. 근데 비전 프로 OS 업데이트 내용을 좀 보니까 그나마 이제 맥 화면을 좀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그렇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WWDC 초반부 보면서 김이 좀 팍 샜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애플이었으면 진짜 사람들이 와닿는 애플 기기를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우와 할 내용을 먼저 보여줬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니 방금 본 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이폰 쓰는 분들 중에서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 봤을 때 우와 저게 뭐야?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 각각 iOS 18이랑 아이패드OS 18이 이렇게 제가 미리 올려봤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에이 이게 이제 되냐? 하는 기능부터 와 이건 진짜 혁신이다 하는 기능까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작고 소소한 변화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폰 전화 앱을 켰을 때 목록을 누르면 바로 그 사람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실수로 막 전화가 걸리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번호로 눌렀을 때는 이렇게 거기로 전화가 가지 않고 옆에 있는 전화 아이콘을 눌렀을 때만 거기로 전화가 가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전 이거 평생 업데이트 안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걸 해주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제 아이폰에서 정식으로 통화 녹음 기능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쩐지 SKT에서 이 A-라는 서비스 만들고 나서 KT랑 LG에서도 비슷한 기능 만든다 했는데 개발이 좀 지지부진하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웃지 못할 내용이 있는데요. 애플은 이번 발표에서 상대방이 놀라지 않게끔 통화 녹음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림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이걸 보고 녹음한다는 알림이 가면 오히려 상대방이 놀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설정에서 과연 이거를 켜고 끌 수 있게 해줄지, 사용 지역에 따라서 이런 걸 좀 다르게 해줄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예전 애플이었으면 어린도 없지 그냥 전부 다 알림 뜨겠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요즘 진짜 애플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면 좀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최근 통화 목록을 눌렀을 때 바로 전화 걸리지 않게 하는 이런 것 포함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아이폰이 정식으로 통화 녹음이 지원되었을 때 미리 통화 녹음을 시작합니다라는 알림이 가는 걸 사람들이 막 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 애플은 이런 것도 좀 고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가 되긴 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이폰에서 업데이트 된 것들을 쭉 보는데, 사실 갤럭시 쓰는 입장에서 저게 이제 된다고 하는 것들이 좀 많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앱 위치를 좀 더 자유롭게 해서 뭐 빈칸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테마를 적용해서 색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저런 것들로 이번 WWDC에 다 채워지면 굉장히 좀 실망인데 했거든요. 근데 애플은 이번 iOS 업데이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꽤나 의미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어 센터랑 앱 잠금, 그리고 애플 월렛이에요. 제어 센터부터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제어 센터는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에 다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어 센터는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로 분할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이걸 보면서 인터페이스만 좀 바뀌었는갑다 싶었는데, 애플은 이 제어 센터의 인터페이스 최적화랑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예전 제어 센터에서는 그냥 위에서 내리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 쓰는 게 다였다면, 이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3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려면 매번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내리고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내리고 손을 그대로 계속 내리면 밑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게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했고요.
예를 들어 전 여기 자동 회전을 좀 크게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 빈 공간을 길게 눌러가지고 자동 회전의 위치를 뭐 옆으로 옮겨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콘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베타 버전이라 조금씩 좀 엉성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저희가 정식 버전 들어가게 되면 진짜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어 항목 추가로 눌러보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제어 센터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 제어 센터에는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순정 앱 기능들을 많이 추가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애플이 이 새 제어 센터의 API를 개방을 해가지고 서드파티 앱들도 여기에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아이폰 사용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늘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게 요즘 좀 iOS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내렸을 때 전원 버튼도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iOS 18의 가장 큰 변화 두 번째인 앱 잠금을 말씀드릴게요. 아이폰에서는 이제 순정 기능으로 최초의 화면을 잠금 해제할 때 말고 내가 원하는 앱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잠궈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이 진짜 간단해요. 그냥 잠그고 싶은 앱이 있으면 그 앱을 길게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Require Face ID 요것만 이렇게 눌러주면요, 앱을 열 때 페이스 아이디를 강제로 요구하게끔 별도로 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앱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바로 열린다면 제가 방금 잠궈 놓은 거는 누를 때 별도로 이렇게 잠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용 방법이 간단하지 않나요? 물론 이걸 보시고 갤럭시나 다른 폰에선 진작에 됐던 거잖아 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에는요 순정 기능으로 이렇게 앱을 개별적으로 잠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별도 앱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앱을 개별적으로 뭐 숨기거나 하는 기능은 뭐 보안 폴더 앱 같은 거 쓰면 되긴 됐는데 지금 이 잠금 기능이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갤럭시 하고 숨겨진 앱들 보려면 일일이 보안 폴더 들어와야 되고 좀 복잡하고 이랬는데 아이폰의 이 개별 앱 잠금 기능은 진짜 직관적이고 편하고 좋아요. 그럼 이제 제가 생각하는 iOS의 가장 큰 변화 세 번째는 바로 애플 월렛을 이용한 돈을 주고받는 기능이에요. 폰을 이렇게 서로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와, 근데 진짜 애플은 애니메이션 하나만큼 정말 예술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애플 월렛이 제대로 좀 작동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편하게 잘 쓸 수 있는지는 실제로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 예전에 애플 기기끼리 네임드랍이라고 명함을 주고받는 기능은 뭐 명함을 쓰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애플 기기를 쓰면서 이 네임드랍을 잘 쓰고 있는 진짜 일부 사람들만의 기능 이었다면 이 돈을 주고받는 기능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점에서 갤럭시도 삼성페이,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 월렛 기능이 되게 좋은데 얘도 그냥 딱 갖다 대면 돈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아마 보안 때문에 그런 걸 못 열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 제가 모르고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아이패드 OS로 넘어갈게요. 전 개인적으로 iOS 업데이트보다 이 아이패드 OS 업데이트가 진짜 재밌고 좋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아이패드 OS도 iOS랑 마찬가지로 이게 왜 이제 돼? 하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뭐 제어 센터도 마찬가지로 뭐 커스터마이징 되니까 뭐 나름 좋아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면 제가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겠죠. 이번 아이패드 OS의 가장 큰 변화는요, 애플 펜슬의 사용성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이제 손필기 할 때 글씨를 실시간으로 보정해주는 이런 기능을 쓸 수 있게 됐고요. 터치 한 번으로 맞춤법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글씨를 인식해가지고 텍스트를 타이핑한 걸 넣으면 바로 내 손글씨 스타일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도 생겨서 와, 진짜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원래 우리가 글자를 쓰다가 중간에 내용을 입력하고 싶으면 보통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요, 갈고리 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뭐 글자를 쓰고 막 이런 식으로 도구를 막 바꿔야 되고 되게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제 펜으로 길게 눌러서 이렇게 바로 빈 곳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바로 글자 쓰시면 됩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반대로 글자를 지우고 싶으면 중간에 이렇게 슥슥 그으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서 결국 또 이렇게 다시 또 선택해가지고 또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래 글자가 자동으로 위로 올려줍니다. 와, 진짜 이게 대박이지 않나요? 물론 이건 아마 초반에는 영어 위주로만 쓸 수 있을 거라 한글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되지만, 진짜 이거는 애플 펜슬 사용하는 분들의 사용성을 엄청나게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OS 18로 업데이트되면서요, 드디어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계산기 앱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 처음에 이 얘기 듣고 그걸 진짜 이제야 해주네. 진짜 애플 징그럽다. 뭐 여태까지는 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계산기 앱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넣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래 아이패드 계산기 앱 나오면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자 싶었거든요. 근데 계산기 앱 딱 보자마자 와, 진짜 이럴 거면 왜 이제 이걸 넣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디자인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기능들을 좀 써보니까 와, 이 정도면은 뭐 늦게 넣을만 했다
진짜 좋다 하는 기능들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수식 메모 기능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서도 네보라는 앱을 이용하면 되긴 되는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능이에요. 이 수식 메모 기능은요, 애플 펜슬로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고 옆에다가 등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건데요. 이게 이 정도까지만 되면 뭐 그런 값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여기에다 제가 이런 로그 값들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 바로바로 반영된다는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에 뭐 2를 넣게 되면 원래 나왔던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된 것들은 메모 앱이랑 연동이 돼서 기록된 내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왔을 때 위에 있는 걸 다 더하고 싶다 그러면요, 밑줄만 끄면 다 숫자가 합쳐집니다. 직관성 진짜 쩔지 않나요? 그리고 애플이 발표한 내용 보니까 각종 변수가 들어간 좀 더 복잡한 수식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중간에 값을 바꾸면 결과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개쩐다 싶었는데 더 대단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제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등호를 탭해서 그래프 추가를 만들면 이렇게 수식을 그래프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변수를 눌러가지고 펜으로 이렇게 좌우로 밀면은요, 숫자가 바뀌고요. 이게 자동으로 그래프랑 연동까지 돼요. 와, 진짜 이건 미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보고 나서 왜 이제 와서 계산기 넣었냐라는 화가 좀 나다가도 쏙 들어갔어요. 진짜 공돌이의 심장을 뛰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산기도요, 당연히 여기다가 제어 센터에 항목 추가를 눌러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신규 iOS랑 아이패드의 공통된 변화인데, 이제 설정에 들어갔을 때 밑으로 내리게 되면 앱이 밑으로 쭉 깔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앱을 눌렀을 때 안에 이렇게 보이도록 바깥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예전에 이렇게 쭉 깔려서 나왔던 거는 좀 솔직히 앱이 많아지면 보기 싫었잖아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맥OS입니다. 애플은 이번 맥OS에서 스마트폰을 미러링할 수 있는 기능이랑 AI 기능을 좀 강조해가지고 뭐 사파리에서 자동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강조해주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가장 실용적으로 와닿는 기능은요, 이제 창 위치를 편리하게 배치할 수 있는 창 관리 기능이에요. 사실 이거 기존 맥에서도요, 렉탱글이라는 앱을 설치하게 되면 뭐 할 수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순정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종종 앱이 꺼져가지고 다시 또 실행시켜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기도 했고, 뭐 다른 앱이랑 충돌도 가끔 일어나고 설정 일일이 해주는 것도 귀찮고 했는데, 이제 이게 순정 기능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걸로 창 조절이 바로 가능하고요. 단축키로도 옮길 수 있게 된 거는 진짜 만족스러운 기능이에요. 아, 애플은 진짜 예전에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잘 안 해줬는데 이제 고객 피드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몇몇 변화는 있는데 저도 맥OS를 실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와닿는 건 없어가지고 맥OS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기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이어폰인데요. 이어폰 기능의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예요. 바로 고개 제스처랑 통화 품질 향상입니다.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요, 이 이어폰 내부에 있는 스피커에서 무선 전화 오는 소리가 나고요. 이건 기존에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으려면 끄덕끄덕 하면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흔들면은 전화를 바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밖에서 음악 듣고 있을 때 전화 왔을 때 폰 확인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받고 귀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스처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전 꽤나 편한 기능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폰으로 통화했을 때 원래도 에어팟이 통화 품질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 목소리를 주변 소리랑 분리해가지고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통화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야, 이게 에어팟 안에 있는 그 칩셋의 성능이 좀 좋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정식 버전 나오고 나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번 WWDC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AI 기능인데요. 애플은 이걸 애플 인텔리전트라고 부르고 막 엄청 거창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냥 대충 보면요, 뭐 맞춤법 교정해주고 뭐 사진 보정해주고 이런 거는 기존에 다 있던 건데 뭐 그래 특별한가 싶거든요. 근데 이건 대충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애플은 이제 기기 안에 있는 모든 사진과 심지어 동영상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응용한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원래 뭐 AI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갤럭시 뭐 이런 기기에서도 뭐 특정 인물이 들어간 사진을 찾아줘 뭐 이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동영상 안에서 어떤 특정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동영상 찾아줘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은 이제요, 잔디밭에서 덤블링하고 있는 마리아의 영상을 찾아줘 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사용자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웹서핑을 하다가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갤럭시나 일반 스마트폰 쓰면 어떻게 하죠?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은 적이 있으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운전면허증 사진 확인하고 숫자를 본 다음에 다시 웹브라우저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입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상황이 오면 이렇게 운전면허 사진 결과를 바로 띄워주고요. 여기서 애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개쩔지 않나요? 물론 이런 개쩌는 AI 기능 외에도 좀 별거 아닌 기능들도 많이 소개되긴 했어요. 꽤나 긴 시간 동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AI로 그림 그려주는 건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애플은 여기에 뭐 특정 인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잼모지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모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신기하고 대단한 기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요, 메모 앱에서요, 이 이미지 완드라고, 전 이걸 매직봉 기능이라고 할 텐데, 이 매직봉 기능은요, 내가 손그림을 대충 그린 다음에 이 매직봉을 누른 다음에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요, 내가 그린 그림과 안에 있는 글자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유용한 건 이렇게 빈 공간에 매직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안에 있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관련된 이미지를 알아서 그려줍니다. 와, 이거는 진짜 글 쓰는 분들에게 너무 유용한 기능 아닌가요? 예전에는 막 관련된 사진 찾으려면 뭐 픽사베이나 막 그런 곳에서 이미지 비슷한 거 찾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막 크기 조절하고 편집하고 이래야 됐는데, 이제는 동그라미 그냥 한번 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건 혁신적이지 않나요? 애플이 이번 WWDC에서 막 맞춤법 검사니 글 교정이니 이런 챗GPT에서 다 되는 기능을 여기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애플이 AI 시장에서 뒤처졌다, 막 WWDC에서 보여준 애플 AI는 쓰레기다 라고 평가절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아이패드를 실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 기능은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기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셀룰러가 아니라 와이파이 버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진짜 유용한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단 이제 이 기능은 예상컨대 굿노트랑 플렉스 같은 뭐 서드파티 앱은 당장은 좀 되진 않을 거고, 뭐 순정 메모 앱이나 뭐 키노트, 프리폼 이런 일부 앱에 다 지원될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넓게 풀어줄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마지막 AI 업데이트 내용은 시리예요. 사실 원래 시리는 진짜 많은 분들이 거의 안 쓰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원래 시리보다 이번 시리가 되게 많이 업데이트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을 좀 더 잘 알아듣고요. 두 번째는 챗 GPT랑 시리랑 연동이 됩니다.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간에 말을 하다가 좀 뜸을 들이거나 중간에 말을 바꿔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리야, 한 번씩. 예를 들어 시리야, 귀가 번갈아 가면서 미친놈들. 시리야, 지금 날씨 어때? 그러니까 서울 날씨. 그 중에서도 동대문 날씨 어때? 서울 근처는 현재 하늘이 맑은 상태이며. 이렇게 지금은 중간에 말을 좀 바꾸거나 하면 제대로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말을 중간에 좀 바꾸고 버벅거려도 더 잘 알아듣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방금 그 지역의 미세먼지는 어때? 이렇게 약간 지시대명사를 써도 잘 알아듣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만 시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홈 버튼을 2번 누르게 되면 글자를 타이핑해가지고 쓸 수 있는 시리 기능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환영이에요. 근데 기존 시리가 좀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되면, 시리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판매량을 날짜별로 다 정리해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복잡한 질문을 해도 챗GPT랑 연동해가지고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시리가 대답해주고 확인만 누르면 바로 내용을 챗GPT 결과를 깔끔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좀 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WWDC에서 부분 떼서 보면 정말 이게 왜 이제 돼? 갤럭시에선 진작에 됐는데 하는 기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강조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요즘 애플 기기를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WWDC에 발표된 내용은 진짜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업데이트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발표 때 보여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갤럭시에선 진작에 됐던 내용을 너무 애플이 와 익사이팅 해요, 패시네이팅 해요 막 호들갑을 떠니까 진짜 혁신적인 기능들이 좀 묻혔어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어때요? 진짜 좋은 기능들이 많지 않나요? 물론 최근에 이제 오픈AI가 발표한 것처럼 GPT-4 뭐 그런 것처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뭔가는 이번 WWDC에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진짜 자잘하지만 실용적이고 좋은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됐고, 앞으로 애플이 어떤 AI 기능들을 업데이트할지 어느 정도 감이 좀 오기 때문에 애플 기기를 실사용하는 입장이라면 이번 발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번 발표에서 좀 아쉬운 점을 하나를 꼽자면요, 다른 아이패드 OS나 iOS 업데이트 말고요, 애플 인텔리전트 이 AI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가
굉장히 좀 많이 제한적이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삼성도 처음에는 AI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를 굉장히 좀 제한을 많이 뒀다가 사람들이 아 그건 아니지 해가지고 기기를 좀 늘려줬잖아요. 그래서 애플도 다른 건 몰라도 AI 지원되는 기기는 좀 더 넓게 좀 더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의 이번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